계단 오를 때 난간이 꼭 필요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순간 회복은 상상보다 훨씬 어려워요. 실제로 70대 이후엔 10년 동안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자립적인 노후가 무너지죠.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화와 단백질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이정훈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직접 보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고기와 계란만 드시면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우리 몸은 60대를 넘어서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20대의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이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을 보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이 정말 다양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뚜껑 따기, 무거운 물건 들기,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나기까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단백질 음식을 제대로 챙기면 다시 젊은 발걸음을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근육을 되살리는 특별한 단백질 음식들이 있습니다. 계란이나 고기보다 흡수율이 높고 소화도 편한 음식들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단백질 음식 5가지와 실전 식단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섭취 타이밍과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김명자 72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엔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육교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던 분이었는데 최근엔 두세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붙잡고 쉬셨다고 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 장바구니 들기도 버거워지셨죠. 명자님은 매일 고기와 계란으로 단백질을 열심히 챙기고 계셨어요. 삼겹살도 드시고 계란찜도 만들어서 드셨는데 왜 근육은 계속 줄어들었을까요? 바로 흡수율 때문이었습니다. 60대 이후엔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져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잘못된 조리법이었어요. 기름에 볶거나 구워서 드시니까 소화가 더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셔서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소용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단백질 종류와 조리법을 바꾸고 한 달을 보내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횡단보도를 초록불 끝나기 전에 못 건널까봐 조마조마하던 불안도 사라졌고 계단도 다시 힘차게 오를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바깥 활동이 늘면서 시장도 다니고 산책도 즐기시니 활력이 눈에 띄게 돌아왔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명자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과 직접 연결되는 단백질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북어채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무려 77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계란의 3배가 넘는 양이죠.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건조 어류는 단백질 밀도가 높아 근육 합성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만난 박철수 69세님은 아침마다 북어 달걀국을 챙기기 시작하셨는데 한 달 후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철수님은 처음엔 북어 냄새가 싫다고 하셨는데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찬물에 한 번 더 헹궈내니까 비린내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북어는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든 뒤 국이나 무침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특히 달걀과 함께 끓이면 아미노산 조합이 완벽해집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지 마시고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끓여 드세요. 여러분은 북어채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35g에서 40g 정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발효 유익균이 살아있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전북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청국장 가루는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선희 75세님은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타서 드신 후 변비와 기력이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꿀을 조금 넣고 바나나도 같이 갈아서 드시니까 훨씬 맛있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유에 타거나 샐러드, 밥 위에 뿌려서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시간 가열하면 유익균이 파괴되니까 뜨거운 음식에는 마지막에 넣으시거나 차갑게 드시는 게 좋아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못 드시던 분 계신가요? 가루로 드시면 냄새가 훨씬 덜하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나 많이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되면서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효유 섭취가 노인의 근육 감소 예방에 도움된다고 나와 있어요. 오동현 65세님은 아침마다 그릭 요거트를 챙기면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력이 회복되는 걸 확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동현님은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는데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완벽해요. 단, 무가당 제품을 선택해서 불필요한 당 섭취는 줄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서 직접 그릭 요거트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5g이나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렌틸콩이 혈당 안정과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순자 70세님은 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드신 뒤 소화가 편하고 변비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순자님은 렌틸콩을 처음 드실 때 좀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카레에 넣어서 끓이니까 맛도 좋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계속 드시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렌틸콩은 다른 콩과 달리 불리지 않고 바로 삶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카레를 끓일 때 밥과 함께 지어도 좋아요. 처음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소화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콩 반찬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20g 정도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까지 풍부해요. 일본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생선 섭취가 노인의 근육 기능과 뇌 건강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혜영 74세님은 주 3회 고등어를 드시면서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혜영님은 고등어를 구울 때 기름 종이에 싸서 구우시는데 이렇게 하면 발암 물질도 최소화되고 비린내도 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어를 조리할 때는 강불 조리는 피하시고 환기를 철저히 해주세요. 고등어 드실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시나요? 이렇게 5가지 음식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단백질은 무엇을 먹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제대로 된 섭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끼의 단백질을 25g에서 30g 정도 드시는 것입니다. 몸무게 60kg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끼에 이 정도가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됩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조합해서 드시면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3g 정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류신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요. 북어나 계란, 고등어 같은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아미노산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다만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나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권해드려요. 운동 후에 북어 달걀국과 현미밥을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는 부드러운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질긴 고기나 딱딱한 건어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찜이나 조림, 죽, 국 형태로 조리하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후 섭취 타이밍입니다. 근력 운동을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이 극대화돼요.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후에 바로 단백질 간식을 챙기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증을 막는 5가지 단백질 음식과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고기와 계란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었어요. 특히 삼겹살, 갈비, 스테이크 같은 기름진 고기를 많이 드시면 단백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고 60대 이후엔 소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 렌틸콩, 고등어 같은 흡수율 높고 소화가 편한 음식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 밀도가 높으면서도 우리 몸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단백질을 잘못 관리하시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70대가 되면 1년에 근육량이 1%씩 감소하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못 드시면 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그러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 병뚜껑 따기 같은 일상적인 동작도 어려워져요. 더 심각한 건 낙상 위험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떨어져서 넘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져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근육이 부족하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심하면 만성질환 위험도 커지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꾸준히 챙기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 달만 제대로 드셔도 체력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에 그릭 요거트와 청국장 가루 한 스푼을 더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근육과 장 건강을 동시에 살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다시 늘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 분들이 그걸 증명해 주셨거든요. 7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8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하나씩만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단백질 음식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